네, 안녕하십니까. 성민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터키공사에서의 합산조정 관련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터키공사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관련 규정, 그 다음에 터키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방법, 합산조정 규정에서의 쟁점,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서의 주로 문제되는 쟁점, 마지막으로 유의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이제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사망에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 설계 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오늘 이제 저의 발표 주제인 합산조정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제3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 등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단에 그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라는 규정은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21조 1항 터키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1998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좌측에 있는 내용으로 합산 조정을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전체 공사가 아닌 세부 공정 기준으로 해서 세부 공정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 세부 공정 단위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정 단위 계약별 계약 금액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에 이제 그 세부 공정 단위가 아니라 전체 공사 기준으로 해서 증감 금액을 합산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요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항, 21조 1항에는 터키에서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액은 제한된다. 이거는 이제 터키에서 당연히 총액 입찰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당연한 규정인데요. 이제 이에 대한 일정한 변경 사유,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 설계 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실시 설계 변경한 경우 사망,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발주 기간의 규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설계 변경한 경우에 증액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 입찰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7항은 위와 같은 원칙, 그러니까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능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에도 합산 조정 방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계약 금액 변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요즘에 이제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다가 지더라도 이제 패자부활전 같은 거 인정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경우에도 직접 증액은 안 되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패자부활전과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합산교정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최초 98년 도입 당시에 건교부는 대형 공사의 경우에 일방적인 감액을 지향하되 다만 총액 입찰의 개념을 중시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만 증액은 대형 공사, 총액 입찰인 대형 공사 취지에 비춰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2006년에 세부 공정에서 전체 공사 기준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요 세부 공정별 합산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을 개선하고 총액으로 체결되는 터키 대한 입찰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요 합산교정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타당한 설시라고 보입니다. 계약 금액이 증가될 위험으로부터는 발주기간을 보호하는 한편 계약 금액이 일방적으로 감소할 위험으로부터는 계약 상대자를 보호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그 합산 조정에 따른 거를 그 도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아까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 기간의 규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돼서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순증,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증액이 되고 반대로 계약 금액이 그와 같은 사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순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규책 사유로 설계 변경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제 증액이 제한되는 게 원칙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냥 다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서 합산 조정의 방식을 합산 조정 라운드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감액도 역시 감액 대상이긴 한데 바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 조정의 방식을 통해서 감액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감액시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표에서 우측에 있는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또는 감액 항목을 합산 조정이라는 멜팅 팟에 넣어서 플러스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제한되고 이거는 21조 1항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감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산 조정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의 증액분이 감액분보다 큰 경우에는 이러한 증액분을 감액분의 범위 내에서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0억 원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 초과되는 20억 원만 무대 시공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감액분이 증액분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찰자의 그 감액분을 계약 금액 증액분의 범위 내에서 감액 저지하는 효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20억 원만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증액분과 감액분이 같은 경우에는 무대 시공도 없고 감액분도 없는 그런 균형, 밸런스가 맞춰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산 조정 규정을 보겠습니다. 7항의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 등으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산 조정하되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제 전단 사유인데요.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요건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분쟁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순감이 아니라 합산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법원은 발주자의 사유에 따른 설계 변경은 그냥 직접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이지 합산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시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발주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합산 조정의 요건인 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함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증액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산 조정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감액이 될 경우에는 합산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조달청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에 합산 조정이 되는 것을 유권 해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 조정하되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1조 7항의 후단 요건,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 등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입찰자의 규책 사유 중에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 등으로 인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이냐 이와 같이 주장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설계 변경에 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있는 이 턴키 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와 다른 설계 변경 사유를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합산 조정 조항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중에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의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는 폭넓게 그냥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합산 조정이라는 멜팅 팟에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도식 그 표는 제가 지금 이 해석론의 전제로 이제 말씀드린 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상감액분 이것도 이제 합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찰자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법원은 이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아까 21조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으로 되어 있고 합산조정 규정도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전체 공사에 대해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규정해서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 7항 그리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등에 따른 법정보험료 정상감액분은 합산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건 설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입니다. 바로 이제 감액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건설 폐기물의 초과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일 경우에도 이게 설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서울중앙 판시이고 이와 같은 입장이 이제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공사계약 일반 조건 23조 3항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건설 폐기물이 계약 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 초과에서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 물량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급한 처리 비용만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이제 이 규정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지금 기타 계약 금액 변경으로 이제 현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폐기 물량의 이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설계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현행 그 재판 실무에서는 일단 이것도 아까 법정보험료와 비슷하게 바로 직접 감액 대상으로 보는 것이 현재 실무인 것 같습니다. 재판 실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합산 조정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사유인데요. 이제 증액 사유가 되는 설계 변경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주로 됩니다. 보통의 이제 입찰자, 이제 그 계약 상대자가 처음에는 이제 순증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본인들의 규칙이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 기간의 필요 또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이게 그냥 바로 합산 조정 대상이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사 비용 증액을 없음을 전제로 설계 변경에 대한 실정 보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발주 기간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합산 조정 항목이 아니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예에서 이제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에 기한 설계 변경은 합산 조정의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이제 합산 조정이라는 거는 계약 상대자의 규책 사유에 기한 설계 변경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현장에서 합산 조정 관련한 분쟁은 주로 이제 증액 사유가 아니라 감액 사유가 되는 설계 변경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찰자가 이제 해당 설계 변경 항목이 합산 조정 항목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발주 기간은 아니다, 합산 조정 대상이 아니라 발주 기간의 필요 등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서 순감 항목이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쟁에서는 이게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인지 아니면 설계 미비나 하자 등으로 인해서 입찰자의 사유에 의해서 설계를 보완하는 의미의 설계 변경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게 조금 그 실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입찰자의 이제 FCR 설계 변경 요청이 발주 기간의 지적 또는 감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특히 이게 광급공사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결국 발주 기간은 본인들이 지적하고 요구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이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구간에 대해서 특정한 일부 구간, 전체 공사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특정한 작업이 불필요한데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주 기간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일부 구간에 대한 해당 작업이 삭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이 돼서 그거를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발주 기관이 지시하고 요구하긴 했지만 사실상 애당초 그 계약 상대자 입찰자의 영무인 설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하자가 발견이 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산 조정 대상이 되는 설계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계 오류 등으로 부적절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 기관이 아니 왜 이렇게 과잉 설계했냐, 더 저렴한 다른 재료를 변경해라 이렇게 요구한 경우에도 이 역시도 이제 입찰자의 영무인 설계에서 어떤 하자 또는 문제가 발견돼서 설계를 보완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주자의 지적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산 조정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법으로 인해서 특정한 공법으로 공기 단축을 제한하는 기술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 제안 입찰을 해서 낙찰된 입찰자가 이후에 이제 해당 사업에서 조기 준공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특수공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입찰자가 제안을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입찰자의 제안에 따라 FCR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사업 일정 등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순감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의점과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합산 조정 관련 분쟁은 해당 감액 항목이 순감이냐 아니면 합산 조정이냐에 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 기관은 해당 설계 변경이 자신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순감 항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발주 기관의 요구나 지시는 사업 계획 변경 등 발주 기관의 필요의 경우에 따른 뿐만 아니라 설계 미비나 하자에 따른 보완 성격 요구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주자의 요구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순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설계 변경 항목이 설계서와 현장 상태 상해 등을 비롯한 입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인지 아니면 발주 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기한 것인지 이런 본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 상대자나 발주자로서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즉 계약 상대자로서는 해당 항목이 설계나 미비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반대로 발주자는 해당 항목이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정 보고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개정된 내역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합산 조정을 세부 공정별로 하던 종래 합산 규정에 비해서 전체 공사 단위로 하는 현재 합산 규정은 조금 더 간명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이 줄긴 했지만 현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턴키공사 실무에서 합산 조정 항목을 그 멜팅 팟에 넣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액이 안 되는 것이죠. 감액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합산 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조정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필요하고 특히 이제 해당 현장에 이제 공사 인력들의 어떤 소모적인 인력 투입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산 조정 규정을 삭제하고 발주자의 귀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기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두는 거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